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4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2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기해년, 정축월, 을축일이 되겠고요. 일진,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해야 할 명식은 을목일간이 엄동설한인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 다음으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글자에 해당이 되겠죠. 제일 먼저 일간, 을목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이라고 하는 글자 10가지가 있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 병화정화라고 하는 것, 무토기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신금, 임수개수라고 하는 10가지 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중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즉 목이 된다라고 해서 음목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는 양목이면서 대립목이다라고 봤죠. 근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목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과 같은 목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을목은 뭐예요? 양류목이라고 그래요. 양류목.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간목 같은 경우는 대립목이라고 해서 되게 두껍고 위로 곧게 자라나는 그런 전나무라든가 편백나무 같은 것을 을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간목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같은 나무지만은 풀 같은 거 있죠. 풀이라든가 화초 같은 것 아니면은 넝쿨식물 같은 것들을 을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목은 뻣뻣하고 좀 강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부드럽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유연해요. 그 다음에 잘 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야채 중에서 그 미나리 같은 거 있죠. 미나리 같은 경우도 그 을목에 해당이 되죠. 대체적으로 부드럽고, 미나리가 씹었는데 막 뻣뻣해 가지고 안 씹히고 그러면 못 먹죠. 그 다음에 고사리 같은 경우도 잘 뜯어서 말렸다가 삶아서 이렇게 먹게 되면 고사리 나무 같은 것도 되게 맛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을목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먹는 나물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나물 이런 것도 거의 다 을목으로 보면 돼요. 물론 이제 간목의 이파리 같은 거를 뜯었다가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참나물이라든가 말했던 미나리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을목에 해당되는데, 이 나물 같은 경우가 되게 뻐시고 억세면 잘 못 먹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하고는 달라가지고 대체적으로 화초 같은 것, 넝쿨식물 같은 것 내지는 풀 같은 것 이렇게 비유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징은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다. 그래서 어저께 말했던 간목 같은 경우는 되게 튼튼한 소재, 튼튼한 목재가 되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다라고 했지만, 을목은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부드러운 풀을 뜯어다가 뭐예요? 집을 지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붕 같은 거는 지붕을 엮어서 이을 수는 있겠지만은 을목을 가지고 기둥이라든가 동량지목으로 쓰기는 매우 안 된다. 왜냐면 그렇게 집을 지으면 집이 망가지죠. 그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이라고 하는 용도로서 쓰기보다는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을목은 꽃나무, 즉 꽃을 피우는 나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보다는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시사철, 뭐 병화를 본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을목이 화를 보게 되면 을목이 꽃을 피운 그런 형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봐서 목화통명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화라고 하는 것과 따뜻한 햇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적당량의 물만 있다라고 하면 을목으로서의 어떤 용도는 충분히 발현해 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대체적으로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물론 정화도 해당이 되지만 대체적으로 병화고요.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뜻하게 되겠죠. 여기 원래 제가
개가 아니라 원래 수라고 써야 되는데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근데 화수가 을목한테 필요한데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뜻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뜻한다. 자,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가 있긴 하지만 병화 개수로서 배합을 맞춘 것보다는 정화 임수로서 배합을 맞춘 을목은 좀 격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적의 조건은 병화 개수로 최적의 어떤 그 상태를 맞춘다라고 하면 정화 임수는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쉽게 말하면 꿩 대신 닭이 되는 거죠. 닭. 옛날에 만둣국을 끓일 땐 꿩을 가지고 끓였는데 꿩이 비싸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닭이라도 어떻게 써서 만둣국을 또 끓여 먹는 거죠. 지금 또 설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옛날에 전통 방식으로 또 떡국을 끓이는 데서는 진짜 꿩을 가지고 이렇게 끓이는 데도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꿩 고기를 먹지는 못해 봤는데 맛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아시겠죠? 을목이라고 하는 특징 요 정도까지만 정리해 놓으셔도 뭐 사주로 보는 데에서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물론 이제 을목의 특성이라고 해서 뭐 유연하고 친화력 있고 돌파력 좋고 이런 것은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쭉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오늘같이 전체 사주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 물론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래도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요. 요 을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제 동영상 중에 유튜브에 보면은 을목 십간성정론이라고 해서 을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을목뿐만 아니라 간목부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가지를 모두 설명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삼그리고 사주의 식관성정론 을목편을 찾아보게 되면 을목의 특성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참고해 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에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이죠. 계절. 자, 월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고요. 계절 안에는 왕쇠, 오행의 왕쇠의 개념과 그 다음에 한열의 개념, 뜨거우냐 차가우냐 따뜻하느냐 서늘하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령이다. 즉 일간은 나 주인공, 삶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어떠한 환경에서 지금 자라고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바로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 다음에 주는 것이 그 다음에 월령, 월지가 되는 것이죠. 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해당이 되는 겨울이죠. 겨울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겨울인가 보다 하지만 이거 엄동설한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겨울, 막연한 겨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겨울은 뭐예요? 엄청나게 한기가 극심하여 극심.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한국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강원도 같은데 산천어 축제하고 이런 경우 강원도 철원 같은 데는 굉장히 좀 기온이 영하 10도 15도까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같지 않게 제가 사는 지역이 서울인데도 그렇게 많이 한기가 너무 춥게 떨어지고 그러진 않아. 옛날 같은 경우만 해도 서울에 막 영하 10도 15도까지 떨어지는 것은 일상 다반사인데 요즘은 난방도 잘 되어 있고 옷도 따뜻한 옷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해자 축월을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몹시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 드리기 위해서 자꾸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목이 이 엄동설한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남극지대라든가 북극지대 같은 경우는 영하 20, 30도까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 추운 그러한 환경에서 화초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여건에서 우리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몹시 춥기 때문에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런 혹한에 아주 추운 그런 혹한의 환경에서는 매우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을목 같은 경우는 간목은 그래도 뻣뻣하고 튼튼하기라도 하지만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추우면 바로 얼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것 때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초가 꽃을 딱 피웠는데 집안에 있을 때 꽃을 피웠는데 이걸 갖다가 밖에 눈보라가 치는
밖에다 이렇게 내놨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온기, 따뜻한 화가 먼저 있어주는 것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을목이 축월에 한겨울에 화초가 있는데 화가 한 점도 없다. 이 화초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얼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가 사주 글자에 수라든가 금 같은 글자들만 많고 화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우 빈한한 그런 사주가 돼요. 빈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빈자는 가난할 빈자에다가 한은 춥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지의 3대 조건이죠. 거지의 3대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스갯소리입니다. 거지의 3대 조건은 뭐예요? 갈 곳이 없고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주 대략 난감한 거죠. 자, 을목이 됐던 어떤 일간이 됐던 축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한 점도 없으면 바로 거지의 3대 조건을 갖춘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온기가 있어야지만 내가 쉴 곳이 있고 내가 마음 둘 곳이 있는데 온기가 하나도 없으면 저 허허벌판에 내가 어딜 가봤자 나를 따뜻하게 해줄 곳이 없는 것이죠. 이게 갈 곳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토 얼어붙은 땅에다가 곡식을 심거나 얼어붙은 땅에다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 씨앗이 발화돼서 풀 한 폭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죠. 땅이 있으면 땅에다 농사를 져가지고 소출을 얻어야지만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소출이 안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돈도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풀 한 포기 뜯어 먹을 것 하나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거지의 3대 조건입니다. 그래서 거지가 되는 것이죠. 을목이 됐던 어떤 식간이 됐던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축월 같은 경우에 화가 한 점도 없다. 바로 이러한 비난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거여서 해자 축월에 반드시 찾아봐야 할 것, 병화가 됐던 정화가 됐던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라도 있으면 좋겠고요. 정화 같은 것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이고,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병화 내지는 정화가 천간에 이렇게 있을 때는 반드시 지지로 인, 목, 사화, 오화, 인사오에 뿌리를 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천간이 있는데 지지로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은 있는데 실속은 하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으면 모양만 있는 거죠. 마치 신기루하고 같은 거예요. 신기루. 왜 우리가 저 사막 같은 데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열심히 뛰어갔더니 신기루 같이 헛것이 보였던 것이죠. 천간에 있는 것들이 지지에 뿌리가 없는 것은 마치 신기루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있어도 허상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반드시 지지로 이렇게 뿌리가 있어 주어야 된다. 인사오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 화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을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정화, 병화, 그리고 지지로 인사오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한 가지 또 강조할 거,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축월은 토왕절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축, 금국을 이룰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 해자축이면은 뭐예요? 방합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축월에 진토라든가 진술축 미토가 있죠. 진토가 있거나 술토, 미토, 진술 축 미토가 다시 또 있게 되면 이때는 토국을 형성해 가지고 토가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축월에 사자, 유자, 축자가 있으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축월에 예를 들어서 해수가 있거나 자수가 또 있게 되면 이거는 해자축 방합을 형성해서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축월에 토왕절인데 다시 진술축 미토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토가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을목이 이렇게 금이 많아지게 되면 살중신경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해자축을 완전히 구전하게 되면 이거는 인성이 많아지니까 모왕자쇠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을목이 진술축 미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은 이건 재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재다신 약한 그런 글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사유축, 금국, 해자축 방합 내지는 진술축 및 토가 많아지는 것이냐 아니냐를 꼭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추월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명식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은 다시 설명드리면 을목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격으로 놓고 이거를 분석해 놓고 보게 되면 격을 볼 때는 일간과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음토에 해당이 됩니다. 음토, 양토와 음토가 있죠. 그래서 진술 토는 이거는 진술토는 이거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미토는 이거는 음토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지지로는 진술축미토가 있어서 진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축미토는 음토가 된다. 그 다음에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기토는 뭐예요? 음토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토라고 하는 건 무기, 청각 무기토, 지지로 진술, 축미토가 있다. 무토는 양토, 기토가 음토가 되는 것이고요. 지지로는 진술, 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축미토는 음토가 된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목이 음토인 미토를 본 것이, 축토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음대 음이죠. 을목한테 토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되는 것인데 음이니까 뭐예요? 편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사주의 격은 편재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은 개수, 그 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개수는 여기 즉 초기가 되는 것이고요. 처음에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본기 내지는 이거를 갖다가 정기의 바른 기운이라고 해서 정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중기, 정기. 근데 가장 우선순위, 기토가 우선순위, 그 다음에 중기가 차순위, 그 다음에 개수가 매일 제일 마지막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본기를 가장 중요시 보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연간 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중에 있는 기토가 여기에 투출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원안적인 편재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축월은 목에 비해서 토가 왕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약하고 토는 많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제다 신약 내지는 신약 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다 신약 제다 같은 말이죠. 뭐 같은 말을 바꿔놓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재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재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재물일 수도 있고 남자한테는 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물 같은 것, 재능 같은 것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재물이라든가 재능 같은 경우도 적당히 있어야 좋은 것이지 일간이 약한데 재성만 많다라고 하면 그 많은 재능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카페에서 봤는데 경금일간의 지지로 인목이 3개가 있었어요. 인목이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편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시를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생시를 모르시는 분이 이 사주가 어떻냐라고 물어보길래 생시가 없는 것을 감안하고 제다신약이죠. 반드시. 그래서 이 사주는 유흥오락 같은 것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전 답글을 다셨는데 이분이 법조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댓글을 달았죠. 법조인도 유흥오락 좋아할 수 있다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데 그분은 뭘 궁금해 하셨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경금 그 다음에 경인, 그 다음에 여기 또 인목, 그 다음에 여기도 인목 이렇게 있으면 이건 뭐 기본적으로 재다신약이 되는 그런 사주국세이죠. 근데 여기에 병화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일간이 일단은 뭐 뿌리가 있느냐, 당연히 뿌리가 이제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인을 하겠지만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인목이 많으면 이건 재다신약에다가 왕목의 칠사를 생각하게 되면 이런 사주가 뭐예요? 제살태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한 재성이 칠살을 생각하고 칠살이 경금을 극하기 때문에 제살태양하죠. 그러면
여자라든가 유흥오락을 탐하다가 뭐예요? 관제구설을 당하는 그런 사주인 거죠. 근데 그분은 반대로 여자를 못 살게 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아니, 반대로 오히려 여자를 두려워하고 여자를 무서워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다 신약하게 되면 그러한 특징도 있다. 즉 엄처시야라고 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처덕이 있는 게 아니라 처가 너무 무서운 공처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반대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거 적어 놓으세요. 그냥 제다 신약인 남자 공처가가 많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제격에 제다 신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약한 일간을 생조해주는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비견겁적인 목이 있어서 약한 을목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지의 해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장생초에 해당이 되고, 통근도 할 수 있지만은 뭐예요? 계절이 동절이기 때문에, 동절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화가 없는 상황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얼어붙은 얼음과 같습니다. 얼음은 녹아야지만 목을 생할 수 있는 것이지, 얼어 있는 상태에서는 목을 생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반드시 어디에서든 화가 한 점 이상은 있어 줘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월이라고 하는 때는 이렇게 방아입 상륙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토가 다시 많게 되면 제다 신약이 될 수 있다. 토가 너무 많아지면 그러한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겠는데, 이거는 토가 많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수도 있지만 준방압도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건 토가 많은 그런 사주이다.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제다 신약이 돼서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화가 있어서 물을 녹여줘야지만 을목이 살 수 있다. 자, 월간의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지만, 이 정화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로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이것이 허상이 되지 않고 신기루가 되지 않고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화가 투출되어 있는데 뿌리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생시에서라도 반드시 화를 얻거나 화의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 화를 얻게 되면 연지에 있는 해수를 녹여서 을목이 살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화가 필요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자,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축월에 뭐예요? 엄동설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축월은 매우 춥다고. 근데 연지에서 다시 자수를 본다라고 하면 한습함이 더 가중된다라고 보겠죠.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냉기, 차가운 기온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름, 4월, 5월, 미월에 있는 자수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자수가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축월에 자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겨울에 찬바람이 부는 거고 똑같습니다. 거기다 대고 해수가 있는 상황에서 해자축까지 이루게 되면 뭐예요? 토도 세력을 갖지만 수도 같이 세력을 갖죠. 그러면 이거 뭐야? 수토가 뭐예요? 혼잡된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토가 혼잡됐는데 화가 부족하게 되면 이 수토가 쉬운 말로 물하고 토하고 섞여서 진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땡땡땡땡 얼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얼어 있는 이런 땅과 물을 녹여 주어야지만 을목이 살 수가 있는 것인데, 병화가 시간에 투출된다 하더라도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치 허상 내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운세 자체가 목화운으로만 그래도 가준다라고 하면 뭐야, 대운에서의 목화가 화를 생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반대로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한습만 더 가중될 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난감한 초년에 난감한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축토 세 개가 있죠.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재성이 너무 많아져서 제다 신약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제다 신약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 제다 신약이 됐든 뭐가 됐든 엄동에 화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정화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예요? 엄동에 따뜻하게 촛불 켜놨는데 뭐예요? 촛불이 있긴 있는데 뭐 별로 의미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생시가 좋을지 저도 참 난감해요. 이것이 만약에 병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또 술토가 있어서 또 제다신약이죠. 이건 뭐 제다신약을 모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병화가 투출된 것은 병자시에 비해서는 좀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술토 자체에 말씀드렸지만 인목사화 오화는 아니더라도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는 아니더라도 술 안에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 내진 정화 여기 미근이라도 통근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역시나 제다신약한 것을 모면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또 이모시가 좋을까요? 이모시가 되면 자, 오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좋긴 하지만 자, 축월에 해수까지 있는 엄동에 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국세에 임수 투출하는 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죠. 이거는 인성으로 인해서 을목이 오히려 수범, 목보, 수다, 목푸가 되는 그러한 국세, 즉 인성으로 인해서 폐해를 받는 것이고요. 역시나 개미시가 돼도 결코 좋진 않습니다. 이거는 미충이 되죠. 이것도 뭐예요? 또 제다신약이죠. 이 국세가 제다신약을 모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경진시가 된다라고 해도 또 제다신약이죠.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은 을목 입장에서 경금은 정관이라서 좋을 것 같지만 왕제가 금을 생하게 되면 경금이 정관이라 좋은 것이 아니라 을목은 또 경금에 의해서 이파리가 그나마 줄기가 큰 바위덩어리에서 눌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무인시가 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내에 을목의 뿌리를 둘 수는 있겠고 인중에 있는 병화를 가지고 조우도 할 수가 있겠지만 또 뭐예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축월의 무토는 뭐예요? 이건 왕제죠. 또 제다신약입니다. 물론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은 건 장점이라 볼 수 있겠지만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녹록한 생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같은 때는 좀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출산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드리고요. 오늘 명식은 여기까지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비교 명식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해 볼 사주 명식은 이렇게 주어진 명식이고요. 연은 정해년, 월은 개축월, 일은 을사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날짜에 태어난 명식 기해 정축 을축하고 같이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보기가 편하겠죠. 자, 똑같은 것은 일간이 을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태어난 월이 축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것인데 글자가 달라지면 같은 사주는 절대 아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를 놓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간은 을목이라고 하는 일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화초라고 하는 그런 회목이라고 해요. 회목이라든가 초라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걸 양류목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간목 같은 경우는 큰 대립목이지만 을목은 꽃을 피우는 작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 다음에 잘 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드시 꽃을 피우는 용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병화라고 하는 화 내지는 개수라고 하는 수 가지고 더울 때는 개수 가지고 조절해 주는 것이고요. 추울 때는 병화로서 조절을 해 주는 것인데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쓰는 것이고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수라고 하는 것 내지는 화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을목은 잘 조절만 해준다라고 하면 을목이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오늘같이 축월이라고 하는 이런 때에 태어나게 되면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이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토가 왕은 토왕절이죠.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진술, 축, 미, 월이 모두 토왕절에 해당이 됩니다. 단 같은 토라 하더라도 진술, 축, 미토는 각각 용도가 아니라 특성이 다릅니다. 월이라고 하는 토왕절은 봄에 배속된 월을 말하는 거고요.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배속된 토를 말하는 것이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해자축 북방 겨울에 배속된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미월이라고 하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 화, 즉 여름에 배속된 그러한 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축월이라고 하는 축토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동절이죠. 동절. 그 다음에 엄동설 안에 있는 그런 토이기 때문에 저 축토라고 하는 것은 동토, 즉 얼어붙은 땅에 해당이 되죠. 시베리아 벌판이라든가 남극 대륙같이 영구 동토와 같이 막 이렇게 얼어있는 그러한 땅을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땅만 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은 뭐예요? 날씨도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되냐면, 화초가 겨울에 태어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집에 가지고 있는 화초를 밖에 내놨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뭐예요? 화라고 하는 것이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지만 그 화초가 얼어 죽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에 태어난 을목, 축월에 태어난 간목 같은 것들은 반드시 뭐예요? 화라고 하는 것이 사주에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봤던 명식은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 정화가 뿌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오늘 이 비교 분석할 명식 같이 축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정화가 투출되어 있고, 이 정화는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지사화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단 이 사주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축월의 개수하고 예를 들어서 반대로 사오미월 여름의 개수가 투출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의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여름이에요. 여름에는 매우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화왕절이기 때문에 이런 사오미월에는 개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 개수는 뭐예요? 마치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를 얻은 것과 같지만 동절에 해자축월에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동절 겨울이죠. 그때 임수 내지는 개수가 천간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운데 눈보라가 치는 것 같고요, 추운데 에어컨 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한겨울에 차를 몰고 주행 열심히 서울서 부산을 가고 있는데 난방이 되지 않는 차에다가 창문을 열어놓고 달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얼마 10km도 못 가서 얼어 죽습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바로 축월의 임수 내지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바로 그 같은 것이고요.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개수는 화를 갖다가 극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사주는 토가 너무 많은 것이 또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주는 토가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여서, 이 사주는 뭐예요? 재다신 약한 사주 국세였던 것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정리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축월은 제가 뭘 중시 봐야 되냐면, 사유축 금국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느냐, 이거 꼭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축월이라고 하는 때에 타간지로 해서 진술, 축, 미, 토가 다시 또 있게 되면 이거는 말씀드렸던 재다신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이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금이 많아지는지 수가 많아지는지 내지는 토가 많아지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또 한 가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생시에서 화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다라고 하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생시를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화는 파극돼서 날아가 버린 거고요. 사화 가지고 간신히 을목이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반드시, 만약에 이것이 남자 사주였다라고 하면
배우자 덕이 있는 것이고요. 여자 사주라도 뭐예요? 배우자 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지에 용신, 희신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덕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축월에 화가 용신일 경우에 을사일주는 뭐예요? 일지 자체에 화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덕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정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생시가 되는 것이, 이 해수하고 이 사화는 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정해시가 됐을 때는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이 사화가 날아가 버려요. 연간에 있는 정화는 개수에서 날아가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사화는 해수충, 사해충으로 인해서 날아가 버렸으니까 얘는 있어도 없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 정화는 반드시 여기에 뿌리를 두게 되는데 해수를 봐서 이것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 천간에 있는 정화도 뿌리가 없는 거고 똑같죠. 인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성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통변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도 정해시 같은 거는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갑신시 같은 것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화가 용신인데 신금을 보게 되면 이건 뭐예요? 사신합수가 되죠. 그러면 동절, 축월이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동절 매우 추울 때에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화,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입장에서 신금 관성을 받는데 이 신금이 사화하고 합해서 수로 하게 되면 이 사중병화의 기운이 많이 약화돼 가지고 겨울에 조우하는 힘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합해서 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을료시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축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은 사유축이 되느냐 아니면 해자축이 되느냐 토국을 형성하느냐를 반드시 보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축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월령에다가 사화는 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사유축 금국을 형성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축월의 엄동설 안에 개수 투출한 것이 병이 되는 건데, 개수는 이 해수에 뿌리를 두게 되죠. 근데 일지사와 시지의 유금이 사유축 금국을 하게 되면 원래는 배우자 덕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 배우자가 금을 형성을 해가지고 수를 생해서 화를 파극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처덕, 배우자 덕, 남편 덕, 처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결과를 봤을 때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처로 인해서 많은 손재를 본 그러한 사주가 됩니다. 손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재물의 손상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런 사주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한참 20대부터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안 그래도 금이 많아서 수를 생해준, 이것은 시어머니죠. 개수가 있으면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보다 금이 있으면 뭐야? 시어머니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계속 시어머니가다가 옆에서 시누이가 계속 뭐 혼내라 이렇게 막 다그치는 거하고 똑같죠. 거기다 대고 금수운으로 왔다가 재성으로 들어온 거잖아. 경술, 신유, 무신 이렇게 해서 금이 왕해지는 때 오게 되면 다시 뭐예요? 금수가 왕해지게 되는데, 사화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줄 수 있었던 사화라고 하는 것이 다 계속 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처덕이 있을 것 같지만, 남편 덕이 있을 것 같지만 배우자 덕이 매우 박했던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 토라고 하는 것이 재성인 거고, 재성도 상관도 합해서 금을 다 만들기 때문에 상관도 병이 되는 것이고 재성도 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덕이 매우 박약했던 그러한 사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글자 하나하나를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주가 어떻게 전반적으로 짜여지느냐라고 하는 큰 틀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주가 정미대운 갔을 때는 또 재성, 미토라고 하는 재성이 들어오게 되는데, 충미충이 되게 되면 뭐예요? 재성이 많아져서 좋을 것 같지만 뭐예요? 이때 뭐예요? 보증을 서가지고 크게 재물의 손실을 또 봤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건 매우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다각도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말씀드렸던 축월의 사유축 금국을 형성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물론 이제 생시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이거는 토가 좀 많아지는 그러한 사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